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중남미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오늘 저는 빠차마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빠차마마는 안데스 원주민 세계관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문명 전환의 패러다임으로 또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빠차마마 사상이 오늘날 그 문명 전환의 패러다임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오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서론에서는 왜 빠차마마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빠차마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한 단어이기도 한데 그 빠차마마의 어원과 개념의 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빠차마마에 대해서 이제 안데스 원주민들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숭배를 하고 전통적인 제의를 거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빠차마마가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차마마 사상이 오늘날 현재적 의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왜 빠차마마인가? 왜 오늘날 우리가 빠차마마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직면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이상 기후가 결국에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지구 자체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명 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졌을 때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는 게 인간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자연을 인간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으로만 지금까지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 중심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빠차마마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비인간 존재,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서구 근대의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세계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대안으로서 빠차마마 사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빠차마마의 어원과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차마마는 안데스 원주민 중에 깨추아족의 언어인 깨추아어인데요. 대지의 여신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데스 원주민들의 신화 속에 태양신, 인띠라는 태양신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빠차마마는 여신인 셈이죠. 그렇지만 단순히 대지의 여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빠차마마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우주론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차마마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빠차라는 것은 우주, 세계,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 질서까지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마마는 어머니, 어떤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빠차마마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우주의 어머니, 대지의 어머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자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 어떤 생명의 본질을 포괄하는 우주적 존재로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자연과 인간 모두가 이 빠차마마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조차도 이 빠차마마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빠차마마는 우주와 생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 기도하는 여인의 형상으로 이제 이게 표현되고 있는데, 자연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이 공간을 어머니의 몸, 여인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한 몸으로 연결돼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 공간이 바로 빠차마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데스 원주민들이 이러한 빠차마마에 대해서 이제 숭배를 하고 오늘날까지도 전통적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차마마는 원주민들에게 이제 숭배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빠차마마는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물과 생명체 모든 것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빠차마마에게 인간은 감사를 표시하고 경외감을 표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빠차마마를 돌볼 책임까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차마마를 마구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보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행위다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더 나아가서 빠차마마, 우주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신성한 존재에 대한 태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데스 원주민들은 인간이 자연을 그냥 단순히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빠차마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빠차마마를 숭배하는 어떤 전통 의식을 빠고알라 빠차마마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빠차마마에게 이제 갚다, 어떤 빠차마마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되갚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8월이면은 이 지역의 이제 건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한편으로는 또 대지의 잎, 땅의 어떤 입이 열리는 시기라고 해서 매년 8월, 특히 8월 1일을 빠차마마의 날로 정해서 이러한 전통 의식들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거행 장소는 뭐 다양한데, 작게는 각 가정의 마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아가서 들판이나 산 기슭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 어떤 공동재단 등에서 빠차마마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이제 그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드는데요. 일종의 구덩이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보카델라 띠에라, 대지의 잎, 지구의 잎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카델라 띠에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의식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재물을 묻을 구멍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구멍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빠차마마가 이제 접촉하는 그런 지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차마마에게 인간이 바치는 재물을 제공하는 통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과 신이 교류하는 그런 지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제사를 거행하려면 제물을 준비하듯이 다양한 제물을 준비하는데, 안데스 원주민들이 1년간 생산한 여러 가지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동물들의 고기 이런 것까지 같이 준비해서 빠차마마에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대표자나 아니면 그 공동체 어떤 샤먼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빠차마마에게 이제 감사와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과정에는 이제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와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파 놓은 구덩이에다가 음식의 일부를 묻고 땅을 덮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이 또한 이제 빠차마마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빠차마마를 숭배하고 치르는 이런 전통 제의, 전통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상호성을 회복하는 그런 행위임과 동시에 빠차마마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들 간의 어떤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그런 그 의미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공동체 대표 제사장 같은 사람이겠죠. 안데스의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향을 피워서 빠차마마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우리도 제사 같은 전통적인 제사에서는 향을 피우잖아요. 어떤 주변을 정화하고 인간을 정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에게 인간들의 어떤 풍요를 기원하고 안녕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보카델라 띠에라, 대지 지구의 잎,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이제 술을 붓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빠차마마에게 음료나 술을 첫 잔으로 드리고 또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음식의 일부를 먼저 이 구덩이에다가 이제 넣고 묻음으로써 빠차마마에게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은 실제 이제 원주민들이 의식을 거행하면서 바치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그 제물이 등장할 수 있겠죠. 네, 그 일부를 이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뭐 곡식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원주민들이 이제 빠차마마 덕분에 거두어들인 어떤 한 해의 수확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과 풍요, 농사가 잘 이렇게 치러졌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빠차마마와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인데요.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빠차마마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인 그 새 세계에 관한 그런 안데스 원주민들의 인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데스 원주민들은 우주가 세 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둥그런 지구의 모습을 하면서 위에는 이제 천상 세계, 중간에는 지상 세계, 이제 밑에 이제 지하 세계인데, 맨 위에 천상 세계는 이제 신의 영역인데 이제 하난빠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태양, 별, 달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밤이나 낮에 하늘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까이빠차는 지상 세계로 인간과 동식물, 자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세계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신의 보호하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는 우쿠빠차, 지하 세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죽음, 뭐 악, 아니면 질병, 이렇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세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또 순환하며 교차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다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천상 세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상 세계, 심지어 지하 세계까지 소통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안데스 원주민의 기본적인 어떤 우주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빠차마마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이 세 세계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통합하는 어떤 생명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세계, 즉 이제 신과 인간과 비인간을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존재가 이제 빠차마마다라고까지 굉장히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빠차마마라는 것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우주적 통합의 매개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데에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 또한 안데스 원주민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관계성과 상호성과 상보성이라는 원리인데요. 안데스 원주민들은 일단 이제 모든 존재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조차도 우리 서양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신과 인간과 신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신, 인간, 자연 모든 존재가 관계적 존재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호성인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그러니까 상호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성을 나타내는 말은 깨추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존재가 이제 세계의 어떤 우주의 조화와 공존을 위해서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성과 이제 한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는데,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요. 상보성입니다. 야난띠인이라고 하는데요. 조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서로 협력과 보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인데 그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보완하고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빠차마마는 이러한 세 원리를 토대로, 그러니까 관계성, 상호성, 상보성 이 세 원리를 토대로 해서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우주적 통합의 매개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빠차마마가 굉장히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빠차마마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빠차마마 사상이 오늘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상과 실천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떤 의미로 살아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수마카우사입니다. 수마카우사에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빠차마마가 이런 수마카우 사상의 철학적 토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마카우사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이 개념이 등장하고 이와 관련된 사상이 등장한 것은 사실 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특히 안데스 지역,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 이제 원주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해 오면서 원주민들은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여전히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특히 아주 소외된 그런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들의 저항은 끊임없이 정복 이후에 이루어져 왔지만 199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자신들이 누려온 그 자연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어떤 대안적인 삶의 모델로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마카우 사회라는 게 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수막 가오사이도 이 단어를 각각 이제 분리해서 보자면 이것도 이제 깨추아어인데 수막은 이제 충만한, 숭고한,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까우사이는 이제 삶, 존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막 까우사이라고 했을 때는 충만한 삶, 아름다운 삶, 조화로운 삶, 좋은 삶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깨추아어로는 수막 까우사이, 안데스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원주민이 이제 깨추아족과 아이마라족인데요. 또 깨추아어로는 수막 까우사이, 아이마라어는 수막 까마냐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는 이제 부엠비비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수막 까우사이라는 말 그대로는 뭐 아름다운 삶, 충만한 삶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공동체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생명체로 조화와 공존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막가오 사이의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가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적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더 많이가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 많이, 뭔가 더 많이 가져야지 뭔가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조화롭게, 그리고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깊고 어떤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더 여유롭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수막가오 사이를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인간과 여기 이제 맨 바깥에 인간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 중간에 또 뭐 바다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인간과 자연과 우주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을 중요시하는 원주민적인 세계관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차마마의 현재적 의미에서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생명 중심주의, 탈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탈인간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빠차마마 사상이 이 생명 중심주의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자연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그냥 단순히 인간을 위한 어떤 도구로만 인식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존중해야 될 어떤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모든 생명, 인간과 자연, 비인간 모두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의존성 그리고 존엄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생명 중심주의를 좀 더 살펴보자면 모든 생명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인간에게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도 다양한 인간이 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온갖 차별이 존재하고. 근데 아무튼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자연, 모든 생명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인간이 위고 자연이 아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체와 주체의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과 자연은 상호 굉장히 의존적이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서 인간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자연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자연에 의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중심주의는 생명의 어떤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왼쪽에 이제 에고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오른쪽에 이제 에코인데 왼쪽은 보시다시피 위계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인간이 맨 위에 있죠.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주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른쪽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원 안에 있고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과 자연 모든 것이 모든 생명체가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구 법학과 자연의 권리입니다. 이 빠차마마의 사상,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상이 이제 오늘날 지구 법학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지구 법학의 핵심 요소는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구 법학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인간 중심적인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서 지구 전체의 생명 공동체를 위한 법적 윤리적 전환을 제안하는 새로운 법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의 법학, 생명의 법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본 원리가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법 체계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 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법학을 맨 처음에 주창한 사람이 토마스 베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구 법학이라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구 공동체 전체가 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존재가 이제 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법적인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구법학의 기본 원칙,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칙 4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연은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세 번째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며 평등하다. 네 번째는 인간은 지구 공동체의 일부일 뿐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빠차마마 사상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권리를 우리가 이제 인정할 때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지구 위기 시대에 지구 생명체 전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자연은 존재할 권리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훼손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근데 인간은 지금까지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은 스스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의 대리인으로 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대리인으로 삼을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에콰도르에서 2008년에 헌법에 이 자연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세계 최초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헌법 제71조에서 74조까지 이 빠차마마, 자연과 우주를 상징하는 빠차마마를 법적으로 주체화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존재 자체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권리와 또한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이렇게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콰도르에서 헌법에 이렇게 자연의 권리를 명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빠차마마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볼리비아에서도 2010년에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빠차마마, 즉 어머니 지구를 법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거죠. 여기서는 헌법에까지는 아니지만 법률을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명시를 한 건데요. 생존권, 생태적 균형권, 정화권, 그리고 보건권,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을 보호받을 그런 보호권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법률에다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만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까지 대등하다고 보고 그것을 조화롭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비교적 최근이죠. 파나마에서는 자연의 권리법을 또 제정합니다. 자연의 권리, 그러니까 조속하고 지속하며 생명순환을 재생할 권리,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권리, 이런 자연의 권리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장한 거죠. 이런 자연의 권리에 토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실제 소송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 남쪽에 있는 안데스 지역 비일카밤바 강에 관한 그 소송이 일어납니다. 2011년에. 그 배경은 뭐냐면은 이 강이 이제 로하주, 이제 에콰도르 남부 쪽인데 로하주 정부가 도로 공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빌카밤바 강에 이제 그 도로에서 쓸려져 나온 토사가 강에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강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또 강이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 단체와 거기 주민들이 대리인으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에 근거해서 강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승소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이제 판결을 얻어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자연, 여기서는 강이죠. 강이 법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는 뭐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뭐 유럽,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소송들이 제기되고 때로는 이제 승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빠차마마에 대해서 그 사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빠차마마 사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명 중심주의 그런 세계관과 어떤 문명 전환의 철학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구체적으로 또 자연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수마카우사의 어떤 조화로운 삶,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 이런 수마카우사이 같은 것이 생태 문명의 어떤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나아가는 어떤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이제 빠차마마, 더 나은 빠차마마 사상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